제주도는 언제 가도 참 좋은 곳입니다. 5월 제주도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수국이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자연환경과 더불어 제주를 상징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해녀문화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된 해녀문화. 등재 신청 당시에는 일본인들의 음해와 방해 공작으로 오르지 못할 뻔했다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해녀가 된 서양 여성들의 이야기, 이제는 이웃이라 부르기도 뭐한 못난 일본의 이야기를 한국의 역사적 사료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반짝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일본 여성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녀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뛰어난 미모의 그녀가 19살의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택한 이색적인 직업 때문이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방송사는 이 여성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벌여들였지만 정작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오무카이 미사키 씨, 1990년생인 그녀는 일본 이와테현 구지시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와테현 수산조합에 소속되어 만 19살에 해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촌에서 자란 그녀는 해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매스컴에 우연히 얼굴이 노출된 일을 계기로 미사키 씨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젊은 사람이 해녀라는 고된 직업을 택한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건데요. 그녀를 소재로 각색해 만든 성장 드라마 아마짱의 촬영지였던 이와테현 구지시에는 관광객이 넘쳐났고 해녀가 되겠다고 나선 젊은 여성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해녀 열풍의 주역이었던 오오무카이 미사키 씨의 삶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해녀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것인데요. 이와테현 수산조합과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한 달에 3일밖에 쉬지 못하고도 월급은 고작 70만 원가량에 불과했으며 관광객들이 그녀의 집에 방문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오오무카이 미사키 씨를 향한 질투가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지메의 본고장답게 동료와 선후배 해녀들은 대놓고 그녀를 따돌리며 괴롭혀 해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결국 그녀는 공무원이 되어 이와테현 국립수족관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각 방송사가 이처럼 일본의 해녀 열풍을 주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한국 정부는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무려 10년 가까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를 회방 놓고자 일본 내에 해녀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교묘하게 여론 조작을 시도합니다. 아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따며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해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가 해녀의 발상지라는 것은 역사적 문헌과 지금까지 전승되어 내려오는 해녀 문화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 숙종 28년, 탐라술력도 1702년, 이건의 제주 풍토기 등 한국의 해녀, 잡녀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18세기 초 제주 해녀는 약 900명 정도였으나 20세기 초중반에는 일반 300명까지 증가했으며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에는 고향을 떠나 일본과 육지로 바깥 물질을 나갔던 출항해녀는 무려 5,0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 사료를 통해 한반도의 해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물질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것이 학계 정설로 인정되었죠. 그런데 일본 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해녀 열풍이 불자 일본 정부와 이와테현은 일본의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지? 라는 속이 시커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잠수녀를 칭하는 명칭 아마를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일본 여성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유네스코 본사가 있는 프랑스 언론에 아마에 관한 특집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프랑스 언론에 몰래 손을 써 아마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것이죠. 구라파 분란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본이 또 프랑스에 붙으려고 노력했던 것인데요. 동시에 아마의 고향인 미에현을 중심으로 정부와 8개 현이 뭉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마의 기원은 제주 해녀라고 말하던 일본 학자들까지 자신의 견해를 철회해버리는데요. 아마의 역사가 3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유네스코를 공략했죠. 당시 일본 언론은 제주의 해녀보다 일본 아마가 훨씬 뛰어나다는 허무맹랑한 발언까지 해댔는데요. 제주시는 묵묵히 자료를 마무리해
유네스코에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바보도 아니고 일본의 거짓말에 순순히 속아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제주 해녀와 아마 모두 오랜 시간 존재해온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규모와 문화 측면에 있어 비교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일본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는 당당하게 유네스코 단독으로 등재되어 그 명성을 뽐냈습니다. 제주라는 독특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녀의 기술과 지식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됐으며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생업을 이어간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건데요. 제주 해녀가 일본의 아마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원조이며 뛰어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의 해녀들은 살아생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꿈만 같다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해녀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해녀라는 직업이 고되다 보니 새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기존에 업으로 해온 사람들만 해녀를 하다 보니 현직 해녀의 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한편 제주 해녀에 한국인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챙이 넓은 중절모를 쓴 이 외국인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녀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 그룹 매그넘의 대표 작가 데이비드 앨런 하비입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다 게재 작가인 그는 해녀를 보며 가장 처음 감명받은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4살의 해녀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물 밖에선 노인인 그들이 물속에서 어린 소녀처럼 움직이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죠. 하비는 해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쓸쓸한 얼굴을 합니다. 그가 만난 해녀 중에는 50년 이상 물질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녀의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알게 된 그는 매 순간 한국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명성답게 작품 또한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고 해녀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반면 아예 해녀의 삶을 살기 위해 해녀 학교를 수료한 서양 여성들도 있습니다. 제주 1호 외국인 해녀 셰린 히비드 씨, 그리고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교사로 부임했던 미국인 엘리자베스 멀비 등은 해외에선 이미 해녀가 제주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라며 존재 자체가 기적인 그녀들에 매료돼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해녀학교 입학에 목맸다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는 업무상 제주를 찾았다 접한 해녀 이야기에 급하게 일정을 만들어 해녀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하죠. 이들은 입을 모아 해녀는 단순한 체험이나 구경거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끈질기고 멋지게 가족을 부양해낸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작가 YG는 한국 여성 최초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이버 자격증을 딴 사진작가인데요. 그녀는 유네스코 등재 당시 발을 동동 구르며 애쓴 다큐에도 출연했는데요. 그때 해녀 할머니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웃던 장면들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우리를 눈물 짓게 하기도 했죠. 어쩌면 해녀의 명맥이 끊긴 먼 훗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와 사진을 보며 해녀의 삶을 그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제주 해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해녀 육성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주 해녀 문화가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